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0일 화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강했는데요. 어제는 코스닥이 강하고,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고, 아무튼 하루하루 어느 한 놈이 약한 모습을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한 것도 어딘가를 붕괴시키고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는 선에서 약한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습은 약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서로 순환매로 이렇게 올려가는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3월 말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3월 달까지 해서 1분기까지 해서 그 금리하고 달러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4월 달부터 조정 나올 수 있다. 조정 나오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3월 말쯤에 현재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딱히 변동사항 없고요. 이렇게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초단기적인 아주 짧은 기간에서 보면은 이제 심지어 폭등의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5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어디를 지켰었어요. 환율이 또 그리고 풋옵션이.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 이렇게 붕괴시킬 줄 몰랐는데 오늘 그거 붕괴시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115원 자리를 음봉으로 붕괴시켰죠.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이 일단 나왔고 여기서 반등할 수 있었지만 반등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 풋옵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버텼었죠. 4거래일 동안 여기 4월 14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죽지 않는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확 뭉개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의 상승폭이 물론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지수가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을 썼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걸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어떤 강한 힘이 개입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강한 힘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중요한 매물대를 433을 결과적으로 살짝 돌파한 척 해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종목 수도 659개, 코스피가 거의 전 종목 다 오른 거죠. 이런 모습 나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물론 코스닥 150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이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였다. 상승 종목수 728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폭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하루가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거래일 한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중요한 자리를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붕괴시켰고 풋옵션이 그 자리를 붕괴시켰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반대쪽에선 뭐겠어요. 반대쪽에 콜옵션 쪽을 보면은 박스권 상단에 있는 매물을 결과적으로 착실히 소화한 꼴이 됐거든요. 여기 박스권 상단이 이 자리죠. 박스권 상단이 이 자리인데 이 자리 매물을 지금 한 3, 4거래일 동안 소화하고 콜옵션 뭐예요? 여기서 한 4거래일 동안 또 지켰죠. 한 4, 5거래일 지켰죠. 여기선 지키고 여기 매물 소화해버리면 이거 넘어가면 이제 폭등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물론 몰라요. 물론 여기서 미국 장이 무슨 일이 생기거나 외국에서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확 나오면서 콜옵션을 뭉개버리고 오늘 비록 풋옵션이 3,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를 붕괴시켰지만 그 자리를 내일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회복한다면 풋옵션이 내일 갑자기 선물이 폭락하면서 그러면은 또 다시 분위기 반전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마감된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폭등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폭등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폭등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장 조건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그 위에서 인버스 한번 잡아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미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비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위쪽으로 쏘면은 제 생각엔 주식시장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장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차라리 변동성이 나오는 게 차라리 위쪽으로 폭등하는 게 물론 지금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께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오히려 차라리 그 하방 보시는 분들께 여기서 차라리 지수가 폭등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오늘까지 상황은 일단 폭등을 할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소화해 놨고 풋옵션 죽여 놨고 원달러 환율은 지지선을 붕괴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폭등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한국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뭐 코스닥은 오늘 뭐 좀 빠졌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게 빠진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이 뭐 최소한 뭐 1470 뭐 이 정도는 붕괴시켜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직 5일선도 깬 거 아니죠. 코스닥 시장은요. 하여튼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독특한 게 지금 아무튼 한국은 강해요. 한국 코스피는 특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지수는 뭐 일주일 정도 박스권인 모습이라 깝깝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한국이 강하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한국은 좀 강한데 약간 좀 하여튼 다른 주변 환경들이 조금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이게 아직 직접적으로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인데요. 뭐 물론 제가 일본을 어떤 매매의 기준으로 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기준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어쨌든 미국 증시가 꺾여야지 뭐 전세가 꺾이는 거고 뭐 아니면 대장들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꺾여야지 시장이 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얘네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의심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거. 얘가 좀 유달리 좀 약하긴 약하네요. 그죠? 뭐 여기에 아직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삼각 수렴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글쎄요. 하여튼 약간 좀 위험하긴 합니다.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직까지 이 밑에 있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런 라인들까지는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좀 낙폭 나오고 좀 위쪽에서 좀 저항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밀린 거라 좀 수상하긴 하다. 분위기는 뭔가 이상하다. 일본만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주변 분위기가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하나 본 거고요. 그 외에 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미국 말고 KRW 그죠? 비트코인 원화로 표시된 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심리적인 어떤 우리의 아주 중요한 그죠? 현재 주식시장 심리를 이끌고 있는 대표 투기 자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오늘 저점을 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 낮아졌죠. 물론 여기 이렇게 해서 추세가 죽을 거냐라는 거는 아직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요.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오늘 최소한 여기 정도는 지켜줬었어야 되지 않냐, 저점이 이렇게 낮아져서는 안 됐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게 좀 빠지면서 저점이 확 낮아지는 모습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승 추세는 일단은 멈췄습니다. 그죠? 아직 이게 뭐 상승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고요. 일단은 현재는 멈춰 있는 뭐 이런 상황 정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반등하겠죠. 어디선가 반등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코스피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의아한 게 지금 코스피는 막 폭등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본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밤 9시 19분 현재 시간에 뭐 미국 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유럽도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2거래일째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얘도 독일 지수인데요. 독일도 아직까지 뭐 어떤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이건 딱 봐도 보이죠. 명백하게 보이죠. 이건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여기 이렇게 봉들이 쭈루시 서 있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얘도 뭐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할 수 있는데 아무튼 조금 좀 수상하긴 합니다. 요즘 움직임들이 좀 수상하긴 해요. 물론 이게 그냥 수상할 뿐이지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하여튼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코스피는 폭등하려고 하는데 이 제반 조건들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하여튼 뭐 그래요. 오늘 뭐 현재 뭐 유럽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달러 인덱스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갔고 변동성을 줬고 91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보고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랫골이 좀 길게 달린 상태에서 뭐 거의 보합 정도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모릅니다. 지금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이걸 끝내고 다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단지 이제 반등을 할 만한, 의미 있는 반등할 만한 자리에서 일단은 뭐 아랫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까지 지금 째고 나간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추세 반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폭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 상황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버리면은, 주변 상황이 예를 들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지금 시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쩜 모르죠. U자형이 아니고 둥근천장형으로 뭐 자빠질지도. 아무튼 근데 뭐 그냥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드리는 거지, 여기에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지수가 다 지키고 있고요. 한국 시장이.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433을 돌파 한창 하면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 위쪽으로. 근데 433도 돌파 한창했고, 아직까지 뭐 한국 시장이 뭐 당장 하락한다는 이러한 사인은 일단 어디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 분위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보여드린다는 거고, 금리도 하여튼 잘 봐야겠죠. 금리도 말씀드렸다시피 1.625를 다시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현재 밤 9시 22분 현재 1.625 라인을 살짝 터치하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오늘 이렇게 마감할지 어떻게 마감할지. 하여튼 중요한 자리까지 일단 반등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반등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밀릴지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1.625를 돌파 한창하기 전까지는 이건 어쨌든 아래쪽으로 힘이 강한 거겠죠. 아래쪽으로 힘이 강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얘네가 이제 1.625 아래쪽에서 있으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라고 일단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일단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죠? 당장 올라갈 수 있다고요. 뭐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제반 조건들이 현재 주식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1에서 3월달까지 1분기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4월달 들어와갖고 얘네가 갑자기 꺾이잖아요. 얘네가 꺾이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큰 그림들을 잘 보시면 금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네가 어디까지, 뭐 얘네가 다시 0으로 가겠습니까? 0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이제 부담스럽죠. 하여튼 다양한 측면들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막 너무나 밑으로 가서 다시 추세를 죽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얘네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아직 주식시장이 큰일 날 타이밍까지는 아닌가 보다. 1.625 돌파 한창 안 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하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해요. 물론 뭐 지금 코스피는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상승 베팅 할 수 있긴 있겠는데, 좀 여차 잘못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 인버스를 지금 사는 것도 조금 좀 그렇죠. 물론 뭐 나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인버스 쪽도 아직도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죠? 뭐겠어요. 그냥 요즘 봄바람 좋거든요. 봄바람 좋으니까 잠시 좀 밖에 나가서 무슨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건 뭐 폭등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둥근 천장형으로 꺾이든가 어딘가를 붕괴시키든가 어딘가를 돌파한 착해서 확 넘어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제 그때 모니터 앞에 앉아도 괜찮거든요. 하여튼 조금 좀 더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으면, 예, 조금 좀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하여튼 뭐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는, 미국 주식시장 관련돼서는 말씀드리지만 뭐 계속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준 S&P가 4120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것도. 나스닥이 13,800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이 하락이 위에서 노는 거는 뭐 하락으로서 그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라인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뭐 조정일 뿐입니다. 그죠? 이게 붕괴가 돼야 그럼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12,400에서 13,800까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랑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라인을 붕괴시켜야 13,800. S&P 같은 경우도 최소 4,120을 뭐 붕괴시켜야지 뭐가 좀 의미가 있네 없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코스피가 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선 밤 9시 26분 오늘 마감한 상황으로서는 폭등의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보시면 콜옵션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은 433도 돌파한 척 했고, 근데 모르죠. 하여튼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상황들이 조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계속 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 붕괴시키고 어디 돌파한 척 하면 그때 들어와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